책방 별곡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다가올 3년 대전환 시대에 사야 할 주식입니다. 저자 이상헌, 출판사 메이트북스. 그럼 시작할게요. 기업의 미래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밀하고 끝없는 사실 수집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현장의 자료와 데이터, 사실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필립 피셔, 워런 버핏의 스승. 지은이의 말.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가치 창출 주식을 사야 한다. 시대 변화가 반영된 대표적인 종목들이 주식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전환 시대라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는 가치 창출로 역사를 바꿀 종목들이 향후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어 이끌어 나갈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도 그리고 현재에도 이런 현상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전개될 대전환 시대에는 과연 어떤 가치가 창출되면서 어느 주식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그린, 디지털, 헬스케어를 향후 주식시장을 주도할 3가지 혁신 코드로 선정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특히 정확도 측면에서도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쪼록 이 책이 대전환 시대에 가치가 변화되고 창출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식 투자로 기회를 잡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1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그린, 디지털, 헬스케어에 투자하자. 전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관련 시장 규모 커질 듯.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그린 뉴딜을 선택하고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즉, 에너지 전환 사업 등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은 유럽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린딜 전략을 채택했다. 2050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내 온실가스 제거, 흡수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순 배출이 0인 상태를 이룬다. 또한 2020년 7월 EU 정상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 기금에 합의하면서 기금 지원 조건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시켰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를 제치고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된 투자 대상은 교통망, 탄소 저배출 주거단지 등 친환경 인프라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또한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2020년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을 전체 GDP의 약 1.2%로 설정했다. 이는 녹색 산업에 연간 약 1,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2030년까지 연간 3,500억 달러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도 2025년까지 그린 뉴딜에 73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등으로 향후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 등의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두 번째, 디지털 뉴딜 정책 등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거나 재정립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58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디지털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재정립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세 번째, 코로나19가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촉발시킨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와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이 융합된 형태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바이러스 감염 불안으로 병원에 방문하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건강 체크나 의사와의 진료까지도 가능한 원격 의료에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헬스케어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시장의 성장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 2부 첫 번째 혁신 코드, 그린. 우리나라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이 목표. 정부는 그린 뉴딜 세부 목표로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제시했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따라서 바다 밑에 지지체를 심어 해상풍력 발전기를 고정하거나 바닥에 닻을 둬서 떠있게 하는 등 타워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설비 비용이 비싸지만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형화하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다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가격,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린 뉴딜 정책에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13개 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남 영광의 실증 단지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의 해상풍력, 8기가와트의 전남 해상풍력, 2기가와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이 주력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올 3년 꼭 사야 할 그린 뉴딜 관련 투자 유망주. LS그룹의 지주회사, 해저 케이블과 동 가격이 밸류 상승을 이끈다. 최근 유럽과 중동,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늘어나면서 해저 케이블의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상풍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 케이블이 반드시 필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는 LS전선이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상을 넓혀도 유럽과 일본의 5개 회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LS의 주력 자회사인 LS전선의 경우 해저 케이블 관련해 2019년 대만에서만 총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받았으며 2020년의 경우 역시 미국, 네덜란드, 바레인 등 북미, 유럽, 중동 지역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신규로 받았다. 무엇보다 세계 해상풍력 1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인천 연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데 LS전선은 오스테드와 5년간 초고압 해저 케이블 우선 공급권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에도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업, SKD&D. 부동산 및 신재생에너지 디벨로퍼,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성장성 과시화. SKD&D는 부동산을 비롯해 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사업자로 거듭나면서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세 번째 기업, 동국 SNC.
풍력 발전용 윈드타워 제조 전문기업 그린유딜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동국 SNC는 GE, 베타스 등 풍력 발전의 글로벌 플레이어를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의 90%는 미국 지역이다. 동국 SNC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신규 설치된 육상 풍력 발전 설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총 9.1기가와트다. 또한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까지 매년 71기가와트가 신규 설치되어 355기가와트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민간 합동 투자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3대 해상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 등으로 향후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국 SNC의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3부 두 번째 혁신 코드 디지털.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 경제를 앞당긴다.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에서 디지털 구독으로 이동. 사진은 미디어 지형을 바꿔놓았다. 과거 신문에 실린 TV 편성표에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동그라미를 치고 학원에 갔다가 TV를 보기 위해 시간에 맞춰 집으로 뛰어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듯 제약이 많고 형식이 정해져 있는 공중파 프로그램 대신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검색하고 꺼내 볼 수 있고 시청자가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 추천 기술이 있는 OTT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곧 미디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에서 디지털 구독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LTE를 상용한 지 8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오지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오지는 넓은 주파수 폭을 활용해 LTE보다 수십, 수백 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실시간 동영상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고 초고화질 영상 전송이 가능하기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의 영상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게임의 경우 과거에도 일부 구독 서비스가 존재하긴 했지만 통신 기술의 한계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지 출현으로 클라우드 게임이 생겨남에 따라 게임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은 PC 또는 스마트폰에 게임을 설치할 필요 없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저사양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자가 최신 게임을 하기 위해 PC, 스마트폰, 콘솔 게임기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음원, 영화 등이 다운로드해서 스트리밍으로 전환했듯이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가올 3년 꼭 사야 할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 유망주.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 계열의 IT 시스템 통합 서비스 업체, 디지털 뉴딜 및 전략사업 성장성 가시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중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과제는 데이터 댐이다. 데이터 댐은 물을 모아 방류하는 댐처럼 다양한 공공, 민간 데이터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형태로 가공해 모아두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데이터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허브가 필요하다. 데이터 허브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합해 이를 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데이터 중심의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데이터 허브의 역할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대 오토에버는 빅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개발했다. 현재 베타 버전을 개발해 테스트 중이며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데이터 허브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사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 오토에버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향후 성장성이 가시화될 것이다.
두 번째 기업, NHN 한국사이버결제, 전자지불결제업체,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확산 수혜. 오프라인 구매 행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에서의 식료품 등 생필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상점의 오토 배송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결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가 편리성과 습관화 등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NHN 한국사이버결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라, 네스프레소, 루이비통 등 다수의 해외 가맹점들이 국내에 진출해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접 계약을 통해 애플, 테슬라, 아이허브 등 여러 해외 가맹점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대형 글로벌 업체들의 국내 결제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언택트 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온라인에서의 결제액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O2O 사업 가속화로 오프라인 결제의 온라인화가 이루어지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다. 4부 세 번째 혁신코드 헬스케어. 코로나19가 스마트 헬스케어를 촉발시킨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와 지능 정보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꼭 사야 할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투자 유망주. 1. SK케미칼.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 L하우스에서는 연간 1억 5천만 도수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백신 제조 공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개발, 제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7월과 8월에 각각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20년 5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항원 개발을 위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360만 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향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보유 중인 3개의 백신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다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최적의 항원을 찾아 임상 후보로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업,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의료정보업체. 유비케어는 병원 접수 서비스 등 헬스케어 오토 서비스 앱인 똑딱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지분 38.5%를 보유하고 있다. 똑딱의 주 서비스는 2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병원 접수와 사전 문진이다. 모바일 병원 접수 서비스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앱으로 진료 접수와 순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본인의 진료 순서까지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 원내 감염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똑딱의 모바일 진료 예약과 접수 서비스를 통한 예방접종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원비 결제와 모바일 처방전 서비스, 약국 결제 서비스까지 완비하여 병원 접수에서 약국 결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앱 하나로 가능하게 만드는, 즉 병원과 약국에 이르는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똑딱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광고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결제 서비스 등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